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루 한 문제 2-18번 자 높이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조권 제한에서 나왔네요.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자 일반 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1조 등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토대지와는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입니다. 원칙. 자, 정부로부터 띄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거리가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면 정북쪽이면 자, 제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 자, 내 건물 높이가 9m 이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를 떼주고 1.5m를 떼주고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에 2분의 1을 떼어주라 돼 있어요. 10m면 5m를 떼는 거죠. 그러니까 9m 이하일 때는 자 얼마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만 떼면 되고 9m를 초과할 때는요. 자, 건축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 됐죠? 어디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2번은 예외입니다. 예외. 자, 예외적으로 정북 방향에 정북에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이 특징이 뭐죠? 자, 건축이 금지된 공지입니다. 북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 북쪽에 건축이 금지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일조권 침해가 있다 없다? 일조권 침해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건물을 북쪽에다 붙이는 거예요. 북쪽에다 붙이고 자 건물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대수자는 높이라고 하면 되더라. 원칙적으로는 정부로도 띄어야 되나 정북쪽에 요 북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면 이 건물 옮겨서 이렇게 건축하고 요 남쪽에부터 얼마를 떼라? 1.5를 떼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정남부터 자 띄어 건축할 수 있다. 근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어떨까요? 정남 할 수 있다. 정북 해야 한다. 정남 할 수 있다. 정북은 띄어야 한다. 그때 거리가 9m 이하면 1.5, 9m 초과하면 그 높이에 2분의 1 하고 되는 거 확인하시고. 됐어요? 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법률과 시행령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죠. 뭐 가로구역의 높이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이고 그리고 8m 이하인 건축물 2층 이하이고 8m 이하인 건축물은 자 이렇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돼 있어요. 2층 이하이고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 즉 조례로 높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로 높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4번, 5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5번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용적률이 240%고요. 건폐율이 60%입니다. 용적률을 건폐로 하면 건물에 뭐 나오죠? 층수, 단, 조건이 있죠. 자,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붙을 때 쓰는 이야기예요. 건축 면적 니꼬르 뭐다? 바닥 면적이다. 즉 일자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는 딱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5번입니다. 그러니까 5번에는 항상 단서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는 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럴 때 4층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과 뭐가 동일하니까 바닥 면적. 근데 4번 문제는요. 일자형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 건물은 이런 건물이에요. 이렇게
60%, 60%, 60%, 60% 해서 240% 일자형 건물이니까 4층이. 그런데 240% 용적률과 60% 건폐율 최대 한도를 쓰겠답니다. 적용한답니다. 그럼 4층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가 된 거죠. 자, 용적률 240%와 건폐율 60% 최대 한도를 적용받는답니다. 일자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건폐율 60% 썼습니다. 몇 프로요? 60%. 그 건폐율 최대치 썼죠. 용적률이 240%인데 240%인데 현재 60%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180%가 남아있나요? 그 건물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180%? 1%, 1%, 1%, 1%, 1%, 1%, 1%. 그래서 180층 플러스 1층 해서 181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문제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4번은 건폐율 용적률 최대치를 쓴다고 그랬지 일자란 말은 없었어요. 일자의 빌딩 구조란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건폐율 60% 쓰고 나머지 180%는 1%씩만 쓰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이 얼마 됐어? 이제 다 썼으니까 240% 최대치 다 적용했잖아요. 그럼 181층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4층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자 조건을 꼭 보세요. 이렇게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 그러면 일자형 몇 층? 4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요령. 6번은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로구역은 높이가 동일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도 건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구역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높이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 가로구역은 삥둘레 도로 둘러싼 지역이 가로구역이죠. 삥둘레 도로 둘러싼 지역. 근데 가로구역 높이는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특히 특별시나 광역시장은 조례 정합니다. 이런 거 구별할 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하려고 할 때는요. 자, 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하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둘의 차이점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조권제한인데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면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여기에 공동주택을 만들 때는 일조권 침해를 받더라도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채광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서로 마주볼 때 그 건물의 높이의 0.5배를 띄어라 라고 이렇게 일조권 제한을 합니다. 근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일조권 제한이 없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건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1층 전체가 필로티입니다.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였으면 필로티 층고를 자, 건축물 높이는 요 필로티 층고는 뭐 한다? 예, 제외합니다. 자, 1층 전체가 필로티로 되어 있으면 건물 높이 계산할 때 1층 전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인센티브로 제공하더라. 그래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높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